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좀 이어폰을 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 보니까 주변 음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좀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어폰을 끼고 하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이어폰을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제가 켜게 된 이유는 비전공자였던 제가 어떻게 개발직으로 이직을 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해왔었고요. 여행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해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 옆에 있던 개발자가 너무 부러웠어요. 화면을 보면은 좀 뭐 알 수 없는 영어로 된 뭔가를 이렇게 막 검은색 바탕에서 뭘 이렇게 쓰고 열심히 쓰고 그 뭔가를 뚝딱 만들어내고 웹사이트를 하나 뚝딱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게 뭔가 싶어서 되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개발자가 되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나는 내가 하는 되게 보람찬 일이긴 한데 내 손으로 뭔가 저런 걸 직접 만드는 것도 더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개발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지식이 1도 없어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개발직 언어 뭐 하면은 언어 종류 엄청 많잖아요. 뭐 정말 제일 유명한 거부터 시작하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바라던가 아니면 뭐 파이썬 아니면 뭐 PHP, 자바스크립트 뭐 언어 종류는 정말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이폰 앱 만들기였어요. 뭐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내가 앱을 하나 만들면은 정말 손쉽게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앱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암만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PHP였어요. 근데 PHP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웹 앱을 만들려고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걸 봐가면서 직접 이제 타이핑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굉장히 간단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 같은 회사 다녔던 개발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PH 공부한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알아주냐고. 그래서 접었어요. 그 말 믿고 접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일본에서 백엔드로 PHP를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로 치면 자바 의외로 잘 안 써요. 제가 못 봤어요. 사실 자바는 쓰긴 쓰는데 잘 못 봤어요. 오히려 PHP랑 그리고 루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접었고 그 다음 손을 댄 게 자바였어요. 그때 왜 제가 자바를 손을 대기 시작했었냐면은 그때 제가 여행회사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 여행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백엔드가 자바 기반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자바를 배우자. 그래. 여기라면은 자바라면은 뭐 회사에서 지금 자바를 쓰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뭐 접할 기회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자바에 손을 댑니다. 근데 더 모르겠더라고요. 애당초 오브젝트 지향 언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상속 뭐 이게 상속이 제가 책 한 권을 사서 배웠는데 상속이란 단어가 나는 순간 제가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말 좌절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 제가 파이썬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텀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자바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왜냐면 일이 그 당시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파이썬도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부 다 독학이에요. 책을 한 권, 두 권 사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책 보면서 따라치고 만들어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파이썬, 쉽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이 세상에 존재를 했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 당시에 제가 왜 파이썬을 선택을 했었냐면, 그때 잠깐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이폰 점유율하고 안드로이드 점유율하고 그 다음에 웹 시장, 이거 세 개 딱 분석해 봤었을 때 어디가 굉장히 나은 시장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인공지능에도 굉장히 흥미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검색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막 단순하게 시작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근데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딱 알게 되니까 이거 앱도 만들 수 있네, 웹앱도 만들 수 있네, 인공지능도 할 수 있네, 이거 한번 배워놓으면 둘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공지능 공부하려고 파이썬을 시작했다가 이거 만들어서 뭐 어쩌려고 하지? 이거 나 인공지능 만들었어. 근데 이거 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웹앱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웹앱이 더 재밌는 거예요. 인공지능보다. 인공지능도 나름 재밌게 했었는데 뭔가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고를 써가지고 웹 페이지를 이제 웹앱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뭘 만들었냐면은 저번 영상에도 소개드렸지만 이제 개인이 찍은 사진을 간단하게 업로드해서 그거를 이제 팔 수 있게끔 사진 한 장당 예를 들어서 만 얼마라고 이렇게 판다던가, 본인이 직접 금액을 지정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C2B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한 반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고생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발에 1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어떻게 그걸 웹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책 두세 권 사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모르는 건 검색해서 만들어서 어떻게나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만들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해봤고요. AWS에다가 서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책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봤어요. 모르는 건 유튜브 찾아보고. 되더라고요. 실제 유저가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이용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인공지능이 아닌가 보다. 웹앱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웹시장에 발을 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실제로 취업을 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취업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전부 다 독학으로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진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그 전에 다녔던 여행회사 때려치고 퇴직을 하고 만들었던 앱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좀 안 됐구나. 한 10개월 정도 휴직이 아니라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앱이 이제 사진 판매 사이트였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막 시끄럽게 울기 시작해서 지금 잠깐 조용하게 시켰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웹앱을 하나 만들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돈을 벌려면은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 판매 사이트를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하고 취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먹혔어요. 왜 먹혔냐?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직접 고생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때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았어요. 이 포트폴리오 사진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어보면은 다 대답할 수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시켜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클론 코딩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면접관이 그걸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 합격을 하게 된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한 20군데였나?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중에서 붙은 데가 한 군데였어요. 근데 그 한 군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개발하는 회사였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소문은 들었었는데 막상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 구인 공고란에 보면은 자사 서비스라고 이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사항대로 이제 자체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였어요. 몰랐죠. 들어가기 전까지는 속았다 싶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좀 되게 급여가 짰죠. 일은 일대로 시키고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에 온 건 개발직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고 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 11개월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력을 쌓으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뭐라도 배우겠다. 그래서 한 11개월 정도 1년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 버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되게 그 당시에도 고민이 많았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배웠던 거는 파이썬이에요. 근데 외부 클라이언트가 요구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웹페이지였었어요. 정적인 웹페이지였었어요. 자바스크립트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뭐 정적 페이지에서 검색란이 있고 그 검색란에다가 뭔가 키워드를 쳐가지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무언가가 이제 데이터가 검색 결과가 나온다던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자바스크립트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처음 3개월은 굉장히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몰라서 납품일은 다가오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근데 하라고 위에서 시키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공부도 많이 했죠. 물론 도움이 많이 되긴 했는데 정말 입사하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납품을 맞춰가지고 납품을 하고 납품을 맞춰서 하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근데 그 또 다른 프로젝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프로젝트고 근데 납품일은 정해져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 4개월 단위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돈 받고 일을 하는데 이거 방법 모르겠고 그래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의 역량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개발자들이 아마 이거는 동의할 것 같은데 본인이 아는 것보다 본인이 모르는 게 이 세상에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개발자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딱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발자가 저 혼자였어요.
동료 개발자가 한 분 더 있긴 있었는데 저랑은 정말 전혀 다른 분야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분도 혼자 단독으로 일을 하셨고 저랑 겹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글링을 했죠. 근데 저가 굉장히 좀 그게 아쉬웠던 게 개발직 하면은 뭔가 팀 프로젝트 이렇게 막 팀 단위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뭐 깃허브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막 그러는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깃허브 같은 거 뭐 쓸 일도 없고 뭐 킥해봐 이렇게 뭐 소스 코드 올려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리 좀 잠깐 해보고 뭐 그게 다인 거예요. 뭔가 소스를 리뷰받고 그 다음에 뭐 그 소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브런치 새로 만들고 뭐 그런 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깃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팀워크에 대한 지식도 그런 느낌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또 하나가 개발 문화라는 것을 전혀 접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했죠. 이렇게 내가 일을 해가지고 개발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앞이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도태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퇴사를 하자.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퇴사를 하고 팀으로 일할 수 있는데 뭐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데라면 분명 깃허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공유도 뭐 멤버가 많이 있다면은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한 50개 회사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력서는 한 200개 정도 냈던 것 같고 정말 빡세게 그걸 한 달 만에 합니다. 50개 정도 되는 회사를 한 달 만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최종 이제 합격 통지죠. 합격 통지를 3군데에서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 급여 오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건 그거였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워크로 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팀원들이 정말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개 회사 최종 합격을 받고 그리고 지금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던 거는 일단 제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어요. 팀으로 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그리고 객체 지향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과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당시 처음에 제가 개발자가 되려고 했었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그거였었어요. 주변에 개발자가 없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알았으면 고민을 하진 않았겠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뒤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해보고 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해서 뭐해, 이거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그 당시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걸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냥 계속 했어요. 정말 많이 이것저것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개발자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 이제부터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볼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정말 간절하시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문과생 출신이에요. 저는 일본어 전공을 했었고요. 개발직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도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개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해외 취업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정말 그거 하고 이루고자 하는 정말 꿈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저를 봐서라도 충분히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법을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라. 방법을 모른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돕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 배우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주니어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제가 너무 힘들게 개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트캠프라던가 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듣자 하기로는 굉장히 정말 좋은 커리큘럼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냥 그런 코스는 밟지 않아서 그게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못 하겠어요. 정말 전적으로 저는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빠른 시간 내에 개발자가 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제가 고생을 했었고 고생했던 만큼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어요. 누가 떠먹여주는 그러한 공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선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도와드린다는 게 뭐 조언밖에 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제가 그 당시에는 처음에 개발자가 되려고 했었을 그 당시에는 그 조언마저도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된다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싶습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또 이렇게 뭐 20분을 넘게 또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돼서 또 저와 함께 많은 자료도 공유를 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